네, 안녕하세요. TV 개늑시입니다. TV 개늑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1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컨셉상 다른 그 역사적 현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일정하고 겹치는 바람에 오늘은 그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제가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본래 컨셉대로 역사 현장에서 이야기를 할 테니 자, 이번 주만 좀 봐주시고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조선 정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은 분당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정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언급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끝나고 요것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때는 그냥 살짝 언급만 하고 끝났는데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은 이제 선조 때에서 끝이 나고 이제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그 사림 세력들은 싸우게 되는데 뭐 동인하고 서인하고 나누어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때 싸우게 된 원인은 뭐 크게 몇 가지가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구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강경하게 할 거냐, 온건하게 할 거냐라는 것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이조전랑 자리를 놓고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조전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 정오품의 품계 자체는 낮은 관직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좋은 점이 뭐냐? 그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3사의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후임자, 자기가 임기가 다해서 떠났을 때 자기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인 게 심의겸과 김효원이고 이 둘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분당정치, 즉 동인과 서인과 나눠져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심의겸과 김효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의겸이라는 사람은 먼저 정기에 진출해 있던 살인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심의겸이라는 사람은 약간 외척 세력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학문적 지식이나 이런 게 뛰어나서 살인 세력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김효원이라는 사람은 새롭게 정계에 진출한 살인이었습니다. 자, 이 둘의 갈등은 어떻게 시작되냐? 그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이조전랑 자리로 추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심의겸이 이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윤원영과 친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반대 때문에 그 추천된 당시는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2년 후인 선조 2년 8월 3일 김청겸, 윤원, 김호원, 허세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때 이조전랑 자리에 임명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임명이 되고 나서 이제 김효원이 임기를 다하고 후임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추천하고 임명까지 하는 겁니다.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물망이 올랐던 사람이 심의겸의 동생인 심충겸이었다고 합니다. 그 심의겸도 이 김효원한테 가서 심충겸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요. 근데 이 김효원이 한 말이 뭐냐? 자, 외척 세력이 권력이 있는 자리까지 앉으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그 신충겸을 추천하지 않고 자신의 동료였던 이발을 추천해서 그 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둘의 사이에서 갈등이 빚게 되고 이 둘을 중심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 둘이서 분당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자, 어떤 기사 내용까지 있냐? 선조 8년 10월 24일
김의원과 심의겸이 틈이 갈라져 각각 불영부사 개성유수로 삼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둘이 하수서 싸우니까 둘 다 그냥 외직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미 형성된 분당은 이러한 조치로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인과 서인은 계속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이제 그 후에 어떤 기사 내용까지 나오냐면, 선조 16년 8월 28일 정이품 이상을 모아놓고 심의겸과 김의원 등을 귀양 보낼 일을 의논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선조가 어떤 얘기를 하냐, 근래 조정이 안정을 잃은 원인은 오로지 심의겸, 김의원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한 소치인데 그 둘을 모두 멀리 귀양 보낸 것이 어떠한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신하들은 뭐 이제 외직으로 나가 있으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벌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해서 귀양은 보내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인과 서인이 엄청 싸웠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열입 모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정열입은 원래는 서인 인물이었는데 이제 정계에 진출하고 활동을 하면서 동인으로 갈아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인 입장에서는 별로 곱지 않게 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정열입이 모반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수사를 서인 정철이 맡게 되었고, 정철은 이때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열입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인물은 모두 처벌했다고 합니다. 이게 기축옥사입니다. 자, 이렇게 기축옥사로 그 동인들을 몰아내고 서인들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철이라는 인물이 참 뜻하지 않게 정권을 놓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철 건조 사건인데, 이 사건은 뭐냐, 정철이 선조에게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셔야 됩니다 라고 의견을 얘기했는데, 이때 선조가 내가 아직도 이렇게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왜 세자 책봉 이야기를 하냐 하며 대노를 했다고 하고, 이로 인해서 서인이 그 정권을 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서인이 정권을 놓치고 동인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는데, 자, 서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걸 놓고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자, 북인은 이사내로 대표되는 인물이 있고, 그 남인은 류성룡으로 대표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때 북인은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그 남인은 이제 좀 온건하게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원인이 이때 제가 정철, 즉 서인이 기축옥사, 그 정열입 모반 사건을 그 수사 지휘하면서 동인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정열입 사건은 그 전주에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이쪽 호남 인물이 그 피해를 입었는데, 이 북인이 이 조식의 근거지였던 지리산 일대, 즉 호남과 영남 서부 일대였고, 이 정열입 사건으로 피해를 많이 본 게 이 북인들의 세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인들은 서인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졌는데, 이제 정권은 남인이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도권이 북인으로 넘어온 것은 광해군이 즉위를 하면서부터입니다.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전장을 누빌 때 같이 옆에 있었던 세력이 북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북인도 이제 대북과 소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나눠지게 된 계기가 광해군이 즉위하기 전까지 이제 대북은 광해군을 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소북이 선조가 광해군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드러내자 이제 영창대군한테 붙었습니다. 그래서 영창대군을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과 소북으로 나눠지게 된 것이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광해군이 즉위를 하게 되었고 대북이 정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권을 잡게 되었으나
알고 계시듯이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대북과 광해군은 몰락을 하게 되고 서인이 정권을 주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인조반정을 일으켰을 당시에 남인도 여기에 같이 합세를 했기 때문에 정권은 서인이 주도를 하고 남인이 여기에 함께하는 구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서인과 남인이 부딪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손 논쟁입니다. 그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임야를 놓고 서인과 남인이 격돌하게 된 논쟁이고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상복을 몇 년 임야를 가지고 싸우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로 이게 예손 논쟁이라는 것으로, 즉 상복을 몇 년 임야라는 것으로 표출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이 학문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그 이조전랑짜리 때문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눠지면서 분당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 분당을 형성하는 계기는, 즉 누가 누구랑 뭉치냐는 좀 학풍 위주로 따랐던 게 큽니다. 그래서 당시 그 남인, 그러니까 즉 동인에서 비롯된 이 남인은 이왕의 학풍을 이어받고 있었고 서인은 이의 학풍을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둘의 학풍을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자, 이 예속 논쟁과 관련된 이들의 기본 사상을 말씀드리면은 서인, 즉 이의 학풍을 이어받는 이들은 어떤 기본적인 사상이 있냐? 예법에는 왕과 사대부가 똑같다 라는 기본 사상을 깔고 있고, 그 남인은 그렇지 않다, 예법이 있긴 하지만 왕은 특별하다라는 기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이들의 그 기본 사상은 이러한 거고, 자, 이것을 전제로 예속 논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즉 가계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조가 있었고 인조의 첫 번째 왕비였던 인열왕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왕비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드리는 왕비가 장렬왕후인데 이때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인조의 나이가 44세였습니다. 44세 나이에 15살의 왕비를 드린 것입니다. 이때 그 다음에 왕이 되는 효종보다 5살이 어린 상태로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왕비는 오래 살았겠지요. 장렬왕후는 뭐 효종이 왕이 돼서 자의대비가 되었고 이제 계속 자의대비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의대비는 효종이 죽을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효종이 죽자 이제 이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임야를 가지고 이제 서인과 남인이 격돌하게 됩니다. 자, 예법에 의하면은 그 효종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 그 차자이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상복을 1년을 입는 것이 예법입니다. 그래서 서인은 1년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남인은 왕은 특별하다, 뭐 사대부랑 일반 예법이랑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 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3년 입을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현종은 예법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즉 예법대로 자의대부는 1년 동안 상복을 입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2차 예속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2차 예속 논쟁은 효종의 비가 죽었는데 이때도 자의대비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죽었는데 시어머니는 상복을 몇 년 임야를 놓고 2차 예속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자, 예법대로 하면은 이때 효종의 비는 첫째가 아닌 둘째 며느리이기 때문에 9달을 상복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남인은 또다시 왕이다, 일반 예법과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때 현종은 남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의대비는 1년 동안 상복을 입게 되고 이제 이후로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당 정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
큰 사건 위주, 즉 어떠한 세력이 집권하게 되는 사건을 계기로 사건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의 당은 서로 싸우기는 해도 서로의 당은 인정을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 올릴 숙종 때부터는 약간은 아니고 크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V 게네시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19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